학생이 브랜드가 되는 대학. 신입생 전원 장학 혜택. 취업으로 가는 빠른 길.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목포과학대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 백세 시대의 교육 공무원을 위한 은퇴 준비와 생애 설계 강의 12차 시입니다. 지난 11차 시에서는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여가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12차 시에서는 은퇴 후 관계의 변화와 재구성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간관계 첫 번째 시간에는 세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의 기초. 두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 만들기.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의 재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직장 중심의 관계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동료들, 상사와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직장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정의하고 자아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직장에서의 역할이 나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자아를 찾고 새로운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새로운 관계 패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직장 관계가 줄어들면서 친구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관계보다 더욱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친구들과의 깊은 대화와 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이나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연결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대 간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나이 든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은퇴 후 중요한 과제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통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메일, SNS, 온라인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소통 능력을 키우면 새로운 세대와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고 다양한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며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 후에는 직장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친구, 지역사회, 디지털 소통을 통해 새로운 관계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며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경제적 상황의 변화입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경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그에 맞춰 지출을 관리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재정 계획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예측하고 저축이나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바로 시간의 변화입니다. 은퇴를 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자신의 삶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아 정체성의 재정립도 은퇴 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맡았던 역할이나 직무에서 느꼈던 자아의 부분들이 은퇴 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가치관이 재정립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중요했던 일들이 변화하면서 이제는 가족, 취미, 사회적 기여 등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은퇴 후의 적응 과정은 하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선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며 은퇴 후의 변화를 개인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전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 역시 은퇴 후에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학습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이 시기에 중요한 부분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고 고립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은퇴 후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은퇴는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에 겪게 될 변화들을 잘 준비하고 적응한다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관계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넘어서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와도 같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정서적, 사회적 교류를 통해 형성되며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바로 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하는 존재로 혈연을 기반으로 한강한 유대감을 가집니다. 가족 관계는 친밀감과 안전감을 제공하며 정서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망입니다. 다음으로 친구 관계는 선택적이고 동등한 관계입니다. 친구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과의 관계로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친구 관계는 종종 개인적인 취향과 관심사에 맞춰 형성되며 일상의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나누고 지지받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인 관계는 로맨틱한 감정과 친밀함이 중심이 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며 감정적으로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연인 관계는 감정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관계는 전문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관계입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주로 업무와 관련된 상호작용으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장 관계는 개인적인 친밀감을 넘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심이 됩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관계가 줄어들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은퇴 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를 적응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내 관계가 줄어들지만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을 지속하며 상호 존중과 지원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이해하려면 기본 요소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 즉 표정, 몸짓, 눈빛 등도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됩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관계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신뢰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한 믿음이며 이를 통해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뢰가 쌓이면 그만큼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다음은 존중입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존중은 갈등을 줄이고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감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함께 느끼려는 노력입니다. 공감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신뢰를 쌓고 사람들 간의 감정적인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능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서적 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고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관성이 관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관성 있는 행동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며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안정을 제공합니다. 만약 말을 하고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관계의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방적인 태도는 서로를 잘 이해하게 하고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기본 요소들이 잘 갖춰진 관계는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이 기본 요소들을 고려하여 상대방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이해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이해할수록 타인을 이해하는 데도 훨씬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잘 알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더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이해는 감정 조절과 표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갈등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이해를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역할을 찾거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때 자기 이해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또한 자기 이해는 성장 마인드셋을 개발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이해는 갈등 해결 능력도 향상시킵니다. 은퇴 후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갈등은 자연스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갈등을 겪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면 갈등 상황에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이해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 때 타인과의 소통에서 진정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이해의 개념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점과 약점을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더 잘 기능하는지,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하는 것은 자기 성장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명확히 하면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아 인식과 성찰은 꾸준한 자기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기적인 자아 성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 쓰기, 명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죠.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또한 피드백 수용도 자기 이해를 깊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타인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성장에 반영하는 것은 자기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이해는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경계를 잘 설정하고 건강한 상호 존중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이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행복과 안정성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생활을 잘 준비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이해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아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질 때 자신이 편안한지,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잘 기능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격 유형 분석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BTI 검사나 애니어그램, 빅5 성격 검사와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우리가 가진 성격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은퇴 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 외에도 강점 찾기 테스트나 가치관 검사를 통해 자신의 중요한 가치와 삶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은퇴 후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나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목표를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정 인식과 표현은 자기 이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정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여주고 더 나아가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정 일기 쓰기를 통해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을 기록하고 감정 단어 학습을 통해 감정을 보다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배워보세요. 이 과정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신체 반응 관찰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신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몸의 반응이나 기쁨을 느낄 때 나타나는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죠.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명상과 마음 챙김입니다. 이는 자기 이해의 깊이를 더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감정을 안정시키며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예술 활동으로 표현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감정을 시각적, 청각적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으며 이는 자기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 성찰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며 그날의 감정이나 경험을 기록하고 배운 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매일 조금씩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에게 평가를 내리고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성찰하는 것이죠. 또한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적으면서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경험은 자기 이해를 깊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을 시험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적성 검사나 감정 공유하기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 자신이 어떤 분야에 더 적합한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더 잘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자신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자기 이해는 단순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자신감을 높이며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기 이해는 인간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 자아상을 바탕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자신감이 증가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감정 조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성장 마인드셋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향상되며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도 개선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받아들이고 의사소통 개선을 통해 갈등을 줄여나가면 더 지지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향상되며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고 이는 타인의 성장을 돕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 관계는 단순히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학습 태도와 피드백 수용을 통해 더 풍성하고 진화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이해를 통해 인간관계를 더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은퇴 후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연결감을 유지하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타인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아 존중과 자아 성장은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를 맞이하면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수용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자기 비난을 줄이고 과거의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더 이상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과의 비교를 지양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개인적 성장의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긍정적 자아상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컴포트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기회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면서 자기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하며 작은 성취도 인정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실패도 중요한 학습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지속적인 자기 개선을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자신감 넘치는 은퇴 후의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의사소통을 잘하면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고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의사소통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면 은퇴 후에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명확성과 간결성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정보나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전할 때 상대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간결한 의사소통은 오해를 방지하고 관계에서의 불필요한 긴장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 우리는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이미 있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방식이 달라지면 관계의 질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은퇴 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첫째, 적극적 경청은 상대의 말을 집중해 듣고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판단을 유보하며 요약과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고 인내심을 갖고 상대를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눈 맞춤, 표정, 제스처 등을 통해 관심과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신호는 대화를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셋째, 나 전달법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며 구체적인 상황과 원하는 변화를 명확히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적 반응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조언보다는 지지와 경청을 통해 관계를 강화합니다. 진심 어린 경청과 공감은 은퇴 후에도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 기술과 경청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첫째, 나 전달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비난 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당신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는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둘째,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깊이 있게 표현하도록 유도합니다. 2.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를 통해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영적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 주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2. 당신은 그런 상황에서 많이 힘들었겠네요. 넷째, 공감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2. 그렇게 느끼는 것이 이해가 돼요. 이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섯째, 비판단적 태도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판단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명확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불분명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하여 더 명확히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통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면도 포함하여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대화 기술과 경청은 은퇴 후 새로운 역할을 맡거나 기존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나 전달법입니다. 이 기술은 자신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비난 없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 전달법은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행동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했거나 말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당신이 내 의견을 끊었을 때과 같이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감정을 넣지 않고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하니 내가 말할 기회를 잃은 것 같고 내 의견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진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상황에서 내가 조금 불안하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조금 속상했어요. 라고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사용하면 상대방은 비판 없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관계를 강화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갈등 해결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회의에서 내 의견을 자주 끊었을 때 내가 말할 기회를 잃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그들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고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전달법은 감정의 진술을 통해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특히 은퇴 후 사회적 관계에서 더 건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나 전달법을 활용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와 통화 중 자녀가 큰 소리로 떠드는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상황에서 어머니는 통화가 잘 안 들리고 당황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 전달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의 행동을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내가 큰 소리로 떠들었을 때 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 행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합니다. 그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라고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진술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 전달법을 활용하면 내가 큰 소리로 떠들어서 엄마의 통화가 방해되었구나. 그래서 엄마의 기분이 좋지 않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자신이 느낀 감정을 진지하게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전달법처럼 비난 대신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그 감정을 이해하고 더 나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죠. 너 전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방식은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그 행동을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조용히 좀 해. 왜 통화 중에 옆에서 시끄럽게 굴고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은어 전달법입니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지적하고 그 행동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런 방식이 대개 갈등을 일으키거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거나 오히려 반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탓하고 그 행동을 평가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을 고려하면서 다시 말해봅시다. 만약 상대방에게 그 행동에 대해 솔직히 말하고 싶다면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통화 중인데 옆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내용이 잘 안 들려.
그래서 내가 좀 어려움을 겪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비난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상대방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너 전달법은 결국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고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에서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이런 의사소통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언어적 소통은 언어를 보완하며 표정과 눈 맞춤, 자세와 제스처, 목소리 톤과 속도, 비언어적 신호 해석 능력으로 구성됩니다. 표정과 눈 맞춤은 감정과 신뢰를, 자세와 제스처는 태도와 메시지를, 목소리는 의도와 뉘앙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능력은 의사소통의 핵심으로 은퇴 후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뢰와 존중은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은퇴 후에도 이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먼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약속을 꼭 지키는 것이 신뢰의 시작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바로 설명하고 책임지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직한 소통도 필수예요. 거짓 없이 투명하게 대화하고 실수하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 역시 중요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다하면 관계가 더 단단해지죠. 이런 노력들은 은퇴 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뢰가 쌓일수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신뢰와 존중은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은퇴 후에도 이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먼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약속을 꼭 지키는 것이 신뢰의 시작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바로 설명하고 책임지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직한 소통도 필수예요. 거짓 없이 투명하게 대화하고 실수하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 역시 중요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다하면 관계가 더 단단해지죠. 이런 노력들은 은퇴 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뢰가 쌓일수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갈등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갈등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번에는 갈등 관리와 해결의 기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 조절하기입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상했을 때 깊은 호흡을 하고 잠시 진정할 시간을 가지면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면서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끔씩 일시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휴식은 감정을 정리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시각 유지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앞서게 되지만 갈등을 해결하려면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친 부분을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지적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상호이해 도모입니다. 갈등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청이 필수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 말에 귀 기울이고 단순히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고 문제를 차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력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력적 문제 해결이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언어적 신호를 읽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태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양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때로는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단계별 접근법을 통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해결의 일환으로 감정 일기 작성을 추천합니다.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미리 갈등을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속적인 소통은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더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기본 전략들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갈등을 관리하는 기술은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 사회적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며 점진적으로 갈등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역할 변화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이 발생하며 수입 감소와 노후 불안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가정 내 위치 변화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스트레스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원인은 대부분 적응의 문제로 시간을 두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미리 인식하고 변화와 상황을 이해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윈윈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협력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지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갈등이 심화되어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재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갈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타협점을 찾는 것도 중요한 해결 방법입니다. 양측의 핵심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요한 사항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대안을 통해 단계적으로 합의에 도달하고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여 실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면 관계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갈등을 단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관계의 진전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려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방법들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통해 새로운 사고를 장려하고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수용해야 합니다. 비판 없이 모든 제안을 고려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윈윈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 표현을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비난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달법을 사용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려는 노력과 감정적 반응을 수용하는 태도가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은퇴 후의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갈등을 건설적이고 유익한 경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배우자와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마친 후 일상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는데 이 시간 동안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두 사람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자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의사소통 개선은 계속해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잘 전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 공간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각자만의 시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같은 활동을 즐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표현은 일상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도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며 예기치 못한 변화에 대해 적응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두 사람은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은퇴 후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유 시간이 많아지면 공동 취미를 통해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새로운 활동을 함께 배우며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부부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여가 시간을 계획할 때는 주간 또는 월간 일정을 세워 균형 잡힌 활동을 구성하고 개인 시간과 공동 시간을 조화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유연한 일정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서로의 관심사를 반영한 활동을 지속하며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는 것은 관계에 신선함을 더합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거나 문화체험, 봉사활동, 단기 여행, 혹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부부간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대화 방식은 부부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배우자 간 역할 재조정은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사 업무를 개인의 능력과 선호도에 맞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정기적으로 역할을 바꾸며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견 차이를 존중하고 함께 결정하며 유연하게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과정은 부부간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 개인 시간과 공동 시간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휴식과 취미 활동을 함께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생활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노력이 부부관계를 성숙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은퇴 후 자녀와의 관계 조정은 새로운 가족 다이나믹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간섭보다는 지지를 선택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성인 대 성인의 관계를 형성하고 적절한 방문 빈도와 연락 주기를 설정하며 서로의 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 자신의 취미와 활동을 통해 독립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도 핵심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비판보다는 이해와 지지를 보여주는 태도를 유지하며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정적 지원이나 손주 돌봄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야 합니다. SNS와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소통을 이어가고 적절한 관심과 개인적 공간을 존중함으로써 은퇴 후에도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유지를 위해 독립성을 존중하고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결정을 인정하며 정기적인 대화와 공감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조언은 요청 시에만 제공하고 비판보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부모는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며 재정적 지원과 방문 규칙 등 경계를 설정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갈등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열린 소통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대 차이 소통 기술은 은퇴 후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 핵심입니다. 세대 간 가치관과 관점을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공통 관심사를 찾아 영화 감상, 여행, 운동 등 함께할 활동을 계획하면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SNS 활용법을 배우며 소통 방식을 확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대별 강점을 인정하고 서로 배우며 취미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해와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12차시 인간관계 첫 번째 시간에는 은퇴 후 관계의 변화와 재구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역할을 찾고 자기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친구들과의 깊은 대화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디지털 소통 능력을 키워 더 넓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은퇴 후에도 활발히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13차시 인간관계 두 번째 시간에는 새로운 관계 형성 및 지속 가능한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해보기.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한번 작성해보세요. 예시 답안입니다. 무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 지성인의 꿈이 있는 캠퍼스. 꿈이 있는 대학. 잘 지도하는 대학. 잘 취업시키는 대학. 목포 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아 힘차게 도약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준비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여기는 목포 과학대학교입니다. 목포 과학대학교는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 함께합니다.